저번 시간에 이어서 어, 가이드라인 불법 건축물 양성화에 대한 가이드라인 문답 자료를 좀 보면서 사례하고 같이 볼게요. 보시면 문답 자료 내용 보면 건축 허가와 다르게 시공하여 건폐율, 용적률, 주차장, 정화조 기준 및 민법상 이격거리 등을 위반된 경우의 양성화 여부 어떻게 되는 건가? 양성화 가능합니다. 건축 법령으로 위반되는 부수된 관계 법률의 위반사항이 있더라도 특정 법에 의한 양성화는 가능합니다. 이제 건축법에 따라서. 어, 그런데 이제 타법령 위반 사항까지 적법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좀 주의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은 그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그 도시계획 조례나 아니면은 그 국회법에 들어가 있지만 원래 사실은 건축법에 얘가 있던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건축법에 있었던 애들을 이 내용을 국회법으로 위임을 했다 보니까 이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대한 부분은 이거는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좀 넘어가더라도 특정법으로 해서. 근데 주차장법이나 정화조 기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기준에 이거는 타법령이잖아요. 그 타법령에 따른 거는 이거는 따로 이제 확인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저번에 얘기하는 것처럼 조례에서 이제 정리를 할 것 같고요. 정화조 기준도 아마 조례에서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맞춰지겠죠. 왜냐면 정화조 이제 인원, 뭐, 방쪽이기나 이런 걸 했을 때 인원 배분이나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체크가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요거는 나중에 정확하게 이제 조례가 나오는 시점이 됐을 때는 좀 더 명확하게 법규 검토가 가능할 것 같고요. 현재는 이제 가능하다라는 정도만 하고 이제 나중에 그 시행됐을 때 그때부터 같이 검토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건폐율 및 용적률 기준은 건축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으로 볼 수 있는데, 이제 민법상 이격거리 50cm 기준, 요거는 이제 민법의 제 242호에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면 땅이 이렇게 경계가 있을 때, 땅의 경계가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지금 우리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남의 땅이에요. 남의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건물이 있고 여기도 남의 경계가 있겠죠. 요게 지금 대지 경계인데 여기에서 여기가 만약에 50cm보다 안 남았다. 그러니까 뭐 한 40cm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이게 이제 양성화는 지켜줄 수 있지만 이거에 대한 이쪽 이제 A라는 사람이 진행했을 때 B라는 사람이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왜냐면 너희 왜 반메터 이상 거리 두게끔 민법상 나와 있는데 왜 이거를 안 지켰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요거는 이제 별도로 이제 민사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따라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 뭐 대지 경계를 넘어간 건 아니죠. 넘어간 건 아니지만 이 민법상에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 그래서 이거는 양성화하고는 별개로 이제 민법상으로 소유주들끼리 좀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 내용을 단서를 달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거용이 50% 미만이나 주거용 옥탑을 무단 증축할 주거용이 50% 이상이 되는 경우 양성화. 기존에는 50%가 안 됐어요. 근데 그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라고 볼게요. 여기 이제 옥탑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얘는 주거고 얘도 주거입니다. 주거. 그런데 요 주거 면적이 여기 상가 면적보다 작아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상가가 더 큰 거죠. 주거보다 현재가. 그런데 이 위에 옥탑방을 이 주거로 넣었을 때 다시 주거가 더 커지는 경우 이렇게 바뀔 때 이게 50% 넘어가는 경우가 되겠죠.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 요거는 불법 내용을 양성화했을 때로 봅니다. 그래서 양성화되면은 근린생활 시설과 주거에 복합 용도에서 근린생활을 무단 증축하여도 주거용 50%된 이상 경우라고, 그다음에 1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거가 예전에는 50% 미만이었는데 옥탑방을 늘려주면서 이상이 되는 경우, 이거 오케이, 가능하다. 그리고 반대로 근린생활시설과 주거 복합 용도에서 근린생활 무단 증축해도 주거용이 50% 이상이 된 경우, 그러니까 주거가 기존에 먼저 많았던 거, 원래부터 주거가 많았어가지고
근생을 조금 추가해도 주거가 더 많을 때, 그래서 주거가 50%가 넘어갈 때, 이때는 이것도 양성화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준은 양성화를 했다고 쳤을 때, 이게 이제 그 불법인 사항이 합법적으로 변경됐다고 봤을 때, 그때 주거가 50%가 넘어가느냐, 이 행위를 다 하더라도 50% 넘어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후 50%가 넘어가냐, 주거가. 그거를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무단 증축된 부분을 포함해서 그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그 이하가 되게끔만 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위 상황 1번하고 2번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다 포함을 했는데 그 기준이 넘어가 버렸어요. 예를 들면 단독주택 기준도 넘어가 버리거나 다가구주택 기준에 넘어가 버린다. 그러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안 되지만 그게 이 기준 165나 330이나 660에 대한 기준을 넘어가지 않는, 그러니까 그 사후 기준으로 봤을 때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이거는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경우에는 근린 생활시설 등 비주거용을 주거용으로 무단 용도분할 주거 비율을 50% 이상 맞춘 경우, 얘도 양성, 얘도 사후 기준이죠. 근린 생활이 기존에 있었는데 이렇게 기존에 근린이 있던 부분을 근린 있고 위에 이제 이렇게 주택이 있었다 했을 때 주택 근린이 있을 때 요 근린 일부를 얘를 주택으로 바꿨을 때 그러면 당연히 요게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50%가 넘어간다 그러면은 오케이 이것도 사후 바뀐 걸 기준으로 해줄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성화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상가 부분 1층에 필로티 부분을 임의로 상가를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겠죠. 증축해서 만든 경우. 이렇게 상가를 만들었어도, 상가를 만들었지만, 상가를 만들어도 이 전체 비율이 주거가 더 높다, 상가보다. 그래서 50% 이상이 넘어간다, 사후로 봤을 때, 그러면은 이거 오케이 할 수 있다라는, 상가를 늘리 들어갈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상가 있던 부분을 여기를 내가 주택으로 바꿨어. 상가를 주택으로 바꿨다 했을 때도 이것도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 뭐 특정 건축물 대상, 아까 계속 많이 나왔었죠. 그 불법 건축물 기준이. 허가나 신고 받지 않았던 거, 대수선 했던 거, 그다음에 용도 변경 신고하지 않았던 거, 그런 것들이고.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 건축물 있을 때 각 건축물 개별로 양성화 가능한지 양성화 가능합니다.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이 여러 동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에 대해서 양성화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 동별 사용승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이렇게 한 땅에 두가 이렇게 대지 경계에 있다고 했을 때, 한 땅에 두 건물이 있을 때 A동이 있고 B동이 있습니다. B동이 있는데 A동에 이렇게 덧붙여가고 만들었어요. 이걸 A동만 가지고 계산하면 여기서 아까 기준에 165 주거나 아니면은 뭐 조례상으로 330 기준이거나 아니면 다가오일 때는 660 기준이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이게 50% 이상 그 주거가 된다고 하면은 그 기준을 가지고 이 A동만 가지고 양성화 시켜준다는 겁니다. B동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각각의 도로 간다. 그리고 12월 30일 이후에 요건 또 기존 거죠. 보시면 네, 요거는 지금 바뀌었죠, 법이. 23년 12월 31일이죠. 23년 12월 31일 이후에 일부 사항을 특정법의 면적 요건에 맞도록 시정한 후 양성화 가능. 요거는 불가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옛날 거 기준이 그대로 써져 있네요. 23년 12월 31일 이후에 뭔가 대수선이라든지 이런 행위를 했었으면 양성화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했던 것만 가지고 이거 다 기준이 다르죠. 23년 12월 31일, 23년 12월 30일, 오타 있는 대로 그대로 나왔네요, 가이드가. 그래서, 별도로 건축행위가 없어야 돼. 이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행위는 12월 31일, 23년 12월 31일 전에만 있어야 됩니다. 뭐, 대수선이 됐든, 뭐, 용도 변경이 됐든 어떤 건축행위가 없었어야 됩니다. 다음에 법 제3조의 양성화 대상을 세대당 전용 면적
85제곱이 다세대 주택으로 정하고 있는 바 일부 세대가 85제곱 초과 다세 적용할 수 없는지 다세 세대 중에서 85제곱 초과한 세대는 제외가 됩니다. 그런데 전용면적 85 이하인 세대는 양성화 가능합니다. 세대별로 봐가지고 이게 이제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된다.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 공용부부 양성화 적용 기본 집합건축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갖춘 경우 하나에서 양성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세대 같은 경우는 세대주가 다 다르기 때문에 뭐 101호 102호 세대주가 다 다르잖아요. 다가구는 다 같지만 주인이 하나지만 다세대 다 다르기 때문에 요 때는 이 그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적법하게 결정된 경우 그랬을 때 101호 옆에다가 내가 창고 같은 걸 만들었어요. 공용부를 가지고 그럼 이거에 대한 거를 이제 적법하게 이 101호의 호수를 포함시킬 거냐 이거에 대한 거는 이 이제 집합건축물 소유 관련 뭐 동의라든지 뭐 합의를 거쳐가지고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그게 적법하다 했을 때만 양성화 가능하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좀 불가능하다.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 1층부에서 이렇게 저희가 외부 매달아 가지고 이렇게 만든 경우가 많이 있죠. 뭐 보일러실이나 이런 것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외부 만드는 그런 경우에도 단독주택이든 이제 그 다음에 다가구나 다세대 이런 것도 기준을 봐가지고 확장을 이거를 인정을 해준다 양성화를 그래서 양성화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용 부분 다세대 주택의 옥상 등을 증축할 구분 사유 1세대가 점유한 경우에 구분 소유자의 전용 면적과 증축 면적 포함해서 85 이하인 경우는 가능합니다. 임대 목적이 1인 소유의 다세대 주택의 경우 어느 한 세대의 증축으로 간주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다세대 주택일 때 다세대는 소유주가 다 다르잖아요. 이게 뭐 필로티가 있고 이렇게 그럼 4개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세대 각각 세대는 만약에 501호 중에 한 명이 옥상을 증축을 해가지고 여기를 세대로 쓰고 있으면 501호하고 여기 같이 합한 게 85제곱미터가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신청을 할 수 있고 그게 아니고 만약에 요 이제 별도로 하나 세대가 있을 때는 요 세대는 그 임대 세대 같은 경우는 임대 어느 세대 하나로 증축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게 늘어난 면적만큼 해서 임대 부분에 대해서 나눠가지고 그거를 계산할 겁니다. 그래서 요건 다세대 같은 경우는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다세대 주택을 소유하신 분은 어차피 소유자들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들과의 이해관계를 다 어느 정도 정리한 다음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거를 누구 호수에 태울 거냐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공용 부분을 증축해서 구분 소유자 전원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렇게 각 층마다 다 8세대 정도 있었는데 옥상에 뭔가를 만들어 이거를 공유를 같이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옥상 뭐 파고라 같은 거를 새로 만들었는데 이런 거 이제 공간이 있을 때 이거는 여기에 만약에 20제곱미터가 늘어났다 그러면 여기 8세대면은 각각의 하나씩 5제곱미터씩 더해주는 거예요. 8세대니까 2.5제곱미터 있죠? 2.5제곱미터 다 더해줘서 더한 값이 얘가 85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한 70, 72.4 정도까지 돼 있었다 그러면 82.4 정도 돼 있다 그러면은 2.5씩 다 더해도 넘어가지 않죠. 그래서 전용 면적이 모두 나누어서 전용 면적이 85제곱 넘어가지 않으면은 가되는데 한 세대라도 이거는 다 전원을 공용으로 구분한 거기 때문에 공유한 거기 때문에 한 세대로 넘어가면 이건 양성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런 좀 다세대인 경우에는 그 공용부 위에 증축한 부분이 공용으로 같이 쓰는 거냐 아니면 전용으로 한 세대가 쓸 거냐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좀 체크를 다시 해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법 유효기간이 28년 6월 16일까지인데 신고도 16일까지 되냐? 그래서 보면은 특정한 주민 신고기간은 18개월까지인데 신고기간 이후 접수는 당해 허가건대 건축의 심의 등 개최 등을 따라서 6월 26일 이전에 처리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딱 했을 때 이게 될 거냐 안 될 거냐를 봐가지고 인정을 해줄지 안 해줄지
누가 보냐면 허가권자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허가권자가 그거를 체크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임박해서 하시는 건 안 좋겠죠. 최소 한 달 정도 기간이 걸릴 테니까 한 달 전에는 최소 들어가서 심의 정도까지라도 통과가 될 정도로 해 주셔야지 그 다음에 이제 처리가 쉽게 될 수 있다. 근데 심의도 안 끝났는데 접수만 16일을 했다고 해서 다음에 해주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건 이제 지자체마다 좀 다르겠죠.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 최상층 발코니에 지붕 및 창호를 설치해서 일조권을 위반했을 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일조권 때문에 건물이 이렇게 생길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여기 정북 일조를 보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정북 일조 이렇게 봤을 거란 말이죠. 정북 일조를 봐서 이렇게 깎인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뭘 해요? 여기다가 이렇게 렉산이나 이렇게 씌워가지고 이렇게 공간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이 파란 부분을 인정을 해줄 거냐 말 거냐 어떻게 되면 양성화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저희가 특정법 제5조 2호에 따라서 건축법 기준 제44, 46, 47 앞에서 봤었죠. 이 기준을 제외한 건축 기준은 특정한 조건에서 배제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요거는 무조건 충족을 해야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위반을 했더라도 오케이 해줄 수 있다. 특정법에 따라서 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 소방에 관련된 것만 확인이 된다. 나머지 법에 저촉이 되더라도 이거는 허가를 해주겠다. 그래서 1조건에 침해가 돼 있더라도 해주겠다. 근데 대신에 1조건이잖아요. 1조건은 옆집과 그러니까 인접대지와의 관계잖아요. 인접대지. 그래서 이 사람 인접대지가 소송을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건 별개의 문제로 보내요. 건축법에 대해서는 오케이 해주지만 민법이라든지 다른 이제 소송에 대한 부분은 이거 어떻게 보면 안전장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또 이제 소송이 있는 게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일조권 어느 정도까지 침해했는지, 그다음 뒷부분, 뒤쪽 사람, 정부 방향에 있는 사람과 어느 정도 협의가 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소송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가이드를 주진 않아요. 다세대 및 다가구 세대 간 변경도 세대 수가 증가가 되는 경우가 있죠. 세대 수, 뭐, 방조기 같은 거 있죠. 양성화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대 가구 호수를 증가시킬 대수선한 건축물 또는 법 제3조 1항 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49조, 50조, 52조 및 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관한 법률 제12조를 준수한다고 하면 양성화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호수를 쪼개가지고 냈을 때 그 낸 것만큼의 이제 소방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됐다 그러면은 요거는 양성화 가능하다. 대신에 아까 주차장이 이제 늘어나게 될 텐데 주차장 늘어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서 별도로 이제 보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사례 보시면 옥탑 및 정북 테라스 무단 증축한 거 여기 보면은 테라스 부분 정북 입조로 이렇게 깎여야 되는데 깎이는 부분 테라스 부분에다가 이거 지금 다 불법으로 증축했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 다 적용해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대당 전용 면적이 150제곱미터의 다세대 주택 한 세대를 두 세대로 분할했을 때 각각 75제곱미터로 되는데 이럴 땐 가능하냐? 보시면은 다세대 주택이잖아요. 다세대 주택. 다세대 주택은 85 이하죠. 아까 말했지만 사후로 봅니다. 사후. 우리가 이 그 특정법에 따른 양성화 사후로 봤을 때는 원래 기존은 150이니까 다세대는 기준이 안 되는데 사후로 두 개를 나눠서 75씩 75씩 쪼개기를 했다고 했을 때 지금 나눠져 있는 거죠, 이미. 그러니까 양성화는 뭐냐면 이미 분할로 돼 있는 상태예요. 내가 지금부터 분할하는 게 아니고 이미 돼 있는 상태였을 때는 지금 위반 상태가 75, 75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85 이하가 되기 때문에 양성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쪼개면은 우리 23년 12월 31일 기준에 그거는 안 맞기 때문에 그 전에 23년 12월 31일 전에 했었다. 이렇게 두세 대 분할해놨었다. 그러면 이거는 기존의 대장상 150제곱미터의 다세대로 돼 있지만 이게 분할로 됐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다가구 주택 분류되기 이전에 건축되어서 건축물 대장상 다가구 주택이라고 명기되지 않지만 사실상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 660까지 양성화 여부, 양성화 가능합니다. 요거는 예전에 이제 다가구 주택은 별도로 이제 그냥 단독주택에서 표현이 됐었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구가 산다라는 의미로 다가구 주택이라는 표현이 들어왔는데
요 표현이 들어오기 전에 만들어진 90년 전에 만들어진 집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있는 집들은 현행 법상 다가구주택이 기준으로 봐서 660까지 양성화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네, 양성화 가능하다. 특정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이나 다중주택, 공간도 포함되는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과 그다음에 다중주택과 단독, 그다음에 다가구주택과 그다음에 공간이 있죠. 공용으로 쓰는 어떤 관저 이런 거죠. 그래서 공간. 그래서 요거는 다가구주택은 따로 빠져 있잖아요. 나머지 단독, 다중, 공간 다 포함된다. 그래서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내가 다중주택이 있다 그래도 내가 다중주택이 있다고 하면 다중주택에는 330까지 조례 가능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조례가 아니다 그러면 165제곱미터까지는 가능합니다. 다중주택의 경우에. 근데 내가 다중주택이 아니고 만약 다가구주택이다 하면은 요거는 법 따로 있으니 660제곱미터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아까 요건 앞에서 나왔었죠. 그래서 이건 넘어갈게요. 증빙 가능 서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로가 없는 맹지에 건축된 건축물 양성화. 이건 이제 소방을 기준으로 지장이 없다고 하면 양성화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정법에 따라서 아까 내용을 봤지만 대상 건축부터 30m 이내에 너비 4m 도로가 있는 소방차 들어올 수 있다.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거 20m 이내에 그 소화전이 있다. 소화전이 있거나 아니면은 건축이 불가능한 공지에 접해 있다. 그러면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경우도 양성 가능 여부. 다가구 주택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죠.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다가구 주택이냐 아니면은 아파트냐 이렇게 구분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선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는 양성화 가능합니다. 근데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들어갔을 때는 다가구 주택이 아닌 도시형 생활주택도 있죠. 아파트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애들은 안 된다. 그래서 다가구 주택만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특정법 제 6조에서 규정한 건축물 및 건축법 및 관계법령의 관계법령은 법령에서 별도 규정 사항은 없지만 특정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국토법이나 건축허가 승인에 의제되는 법률 등을 볼 수 있을 거다. 그래서 관계법률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건축 허가를 했을 때 법령들이 많이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 관계법령을 해주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관계법령까지. 위반 건축물 이행간접을 납부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도 양성화 추가로 이행간접을 납부를 할 거냐? 이행강제는 추가 납부를 합니다. 근데 이 추가 납부라는 거는 이미 이제 이행강제금이 나온 거 있었죠. 그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두 건으로 해서 금액이 얼마 있었다. 그럼 요것만 납부하면 된다 그랬고 만약에 납부가 이행 사실 없는 추가 위반이 다시 볼게요. 이행간접 부가 사실 없는 건축물이나 이행간접 부가 사실 있으나 추가 위반이 있는 경우 5회분의 이행간접 부하도록 하는 것으로 추가 위반 사항 없이 이행간접을 납부한 사례가 있는 건축물은 양성화 사용승인 시 추가 부과되는 해당하지 않음. 그러니까 위반 사항이 있었는데 이게 이번에 이제 드러난 경우에는 5회분을 그때 내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위반 사항이 예전에 위반이 안 됐을 때, 지금까지 현재까지 이행감정이 이런 거 부가 사실 없을 때는 5회분 내는 걸로 돼 있고, 이행감정이 나왔을 때는 그 전에 나왔던 거에 대해서 다 내면, 체납한 게 없다 그러면은 그때는 가능하다고 했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한 번 더 추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접부지 등을 침범한 경우에도 양성화 가능한가? 인접부지 침범은 안 돼요. 아까 말했지만, 인접부지에 있을 때 건물이 들어가진 않고 여기가 50cm가 안 됐을 때는 뭐 나중에 네가 맞니 내가 맞니 해가지고 서로 민법상 이렇게 합의를 봐야겠지만 침범을 하는 경우에는 안 됩니다. 이건 불가능. 침범했을 때는 건축선이든 인접대지 경계 자체를 넘어간 거기 때문에 그거는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안 된다라고. 이거 근데 예전에 지은 건물들은 넘어간 경우도 은근 있으면서 이거는 체크를 잘 해보셔야 되고 이거는 지적 측량을 좀 해보셔야 돼요. 지적 측량을 통해서
지적 측량은 이제 그 금액이 어느 정도 그 많이 비싸진 않거든요. 좀 소규모 땅인 경우에는. 그래서 지적 측량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우리 건물이 지적선을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 또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요거는 시간이 있으실 때 한번 미리 체크해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명백하게 안 넘어갔다 그러면 상관이 없죠. 그리고 세 개층의 다가구 주택 상부에 옥탑층 무당 주택 층수가 4개층이 되면 다가구 기준을 벗어나는데 양성화 가능합니다. 원래 4개층이 넘어가면은 다가구 주택의 기준에는 벗어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법령에서는 그 아까 말한 도로에 관련된 기준이나 건축대에 관련된 그 기준을 제외하고는 다 배제되기 때문에 특정법에 따라 배제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는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중요한 사항. 예전 13년도에도 있었던 내용들인데요. 이게 기존에 이렇게 하나, 둘, 셋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원래는 3개까지만 다가구입니다. 하나 더 늘어나면은 다가구가 아닌 게 되죠. 그러면 이건 다가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뭐 단독으로 볼 수도 있어요. 나중에 이제 세법상으로는. 근데 지금 4개층이 되더라도 인정해 주는데 오케이. 그건 건축법상에 대해서는 건축법이나 관계법령이 오케이 해줄게. 그런데 세법에서는 따로 봅니다. 그래서 4개층이 된 순간 이거를 다가구가 아닌 단독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세무 관련된 이제 세무사나 이쪽에 좀 확실히 확인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단독으로 되게 되면은 이게 고급주택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고급주택에 따른 양도세나 이걸 나중에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추후에. 그리고 이제, 다가구주택일 때는 이제 1가구 1주택의 혜택이 된다고 하면은 이게 기존에는 이게 만약에 층수로 인해서 다세대나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세대 엄청난 이제 1가구 1주택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세법에 대한 부분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 층수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세법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세금을 좀 폭탄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다. 13년도에도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쓰인 대상 다세대도 주택도 양성화 가능하냐? 다세대주택이기 때문에 양성화 가능합니다. 특정법 대상이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신고한 건축물로서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을 하므로 주택법 적용 대상 역시 건축허가 의제에 대해서 건축법령 위반된 사항은 가능합니다. 양성화가 가능하다. 다가구 주택 무단 대수선 통해 가구수를 증가, 방조기한 경우에 양성화 가능합니다. 대상 건축물 증축 대수선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능합니다. 특정 건축물 신고 시 신고서에 설계도서, 현장도서 첨부해야 하는데 국가 시책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 서류는 허가권자 작성한 현장 조사서로 가름합니다. 이 국가 시책 사업일 경우에는. 근데 그게 아니고서는 건축사가 이제 설계 도서라든지 현장 조사서를 첨부해서 신고를 해야 되겠죠. 옥탑층 무당 진출한 겁니다.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이렇게 여기가 이제 기존의 계단실인데 여기 옆에 이렇게 덧붙여가지고 지어놓은 경우, 그다음 위에 이렇게 세대를 만들어가지고 요거를 옥탑방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옥탑방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도 다 양성화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농지 임야 등 농지 임야 등의 건축 허가 없이 건축하는 등 건축법 위반되게 건축한 경우 건축물 대장 등재 양성화. 이거는 건축물 대장 등재가 가능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개발자연구역이나 보전산지 등을 제외한 지역 양성화가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농지라든지 임야 등의 건축 허가 없이 했던 것도 건축물 대장 등장이 가능하다. 근데 이것도 이제 주무관하고 이거 협의를 봐야 됩니다. 주무관하고. 사전에 주무관하고 협의 봐야 되고 건축사하고 먼저 검토를 하고요. 특정법이 허가를 해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 신고 없이 건축한 경우에 해당하는 바 비도시 지역의 농지에 건축 허가 신고 대상이 아닌 주거용 건축물 200제곱미터 미만, 3층 미만에 건축하였으나 건축물 대장을 미등재된 경우 양성화 여부. 건축물 대장 등재 가정은 양성화 가능합니다. 이 3번 똑같은 내용이에요. 특정법의 목적이 소규모 주택의
주거용 건축물의 양성화이므로 허가 신고 사항이 아닌 건축물도 허가 신고를 받지 아니하 건축한 건축물로 간주합니다. 이게 왜냐면 2006년 이전에 비도시 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 3층 미만의 건축물을 건축 허가는 신고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제 허가는 신고를 해야 되지만 허가 신고 없이 신축과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가능 여부 양성화 가능합니다. 특정법에 따라서 건축법에 따라 허가 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물을 나대지에 허가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된다. 그리고 건축 행정 시스템 세움터 구축은 곧 이제 할 예정이다. 이렇게 문답 자료가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에게도 이제 문의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각 지자체별로 특정법에 따른 그 이제 협의 기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로 해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꼭 지자체에 문의하셔가지고 미리 협의 보시고 주무관이 이제 얘기가 좀 불편하다 그러면 거기에 계시는 이제 그 건축사님들이랑 이쪽을 통해서 좀 먼저 상담을 받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 그 땅이나 컨디션, 그다음에 건물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 다 지금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내용을 보시긴 했지만 좀 어렵거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뭐 저에게도 상담해 주셔도 되고 주변 건축사님들에게 좀 상담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가이드 설명 자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